너는 뜨질 않는 걸. 아무것도 뜨지를 않는 걸. 뜬 걸. 떴다. 또 뜨지를 않는 걸. 오, 됐다. 잠깐만 더 들어오시면 이제 인사해야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왜 이리 어깨가 좁아 보이니? 나는 어깨 없으면 시체인데. 유일하게 자랑할 게 어깨밖에 없어 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네, 아까 제가 트위터 하나를 올렸어요. 네, 아침에 피곤했지만 아침 한 10시쯤 왔나요?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원을 만들다가 좀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갖고 제가 괜찮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이렇게 트위터를 보여드렸는데 어때? 괜찮으셨나요? 어, 일단 그 네, 그거는 이제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들으실 것 중 하나예요. 그것도 뭐 그냥 딱 스케치만 해놓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맞아. 얘 왜요? 얘 왜? 귀엽지 않아요 이 친구? 귀엽죠? 얘 이름은 쭈옹이에요. 얘도. 얘는 제 작업실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쭈옹인데 얘도 쭈옹이거든요. 안녕 쭈옹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이제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형이 선물로 주셨어요. 주홍이라고 제가 키우고 있는데. 너 절로 가. 일로 와. 너무 감사한 형이에요. 왜냐면 얘가 있어서 제가 작업할 때 심심하면 맨날 얘랑 얘기하거든요. 얘랑 얘기하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이 그립감이 좋아요. 안았을 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있는데 봐봐요. 이제 기다려봐요. 이 친구 이거 뭐야 이거. 이 친구도 있어요. 얘는 이름이 쭈옹이. 다 쭈옹이에요. 얘도 쭈옹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랑해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저 연습생 때 저 데뷔할 때까지 도와주신,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저희 신인개발팀 팀장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친구 이름은 쭈옹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다 쭈옹이에요. 그리고 없다. 어쨌든 얘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맞아, 마침 안 그래도 제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쭈옹이를 저에게 안겨주신 우리 형님의 앨범이 또 나오셨어요. 홍경
님이 피처링 하셔서 나오셨는데 딘딘 형님이 앨범이 나왔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쫑안녕. 그리고 이 커피는 뭐냐면은 제 앞에 계신 분이 드시던 거 뺏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허니스트 친구, 환희라는 기타 친구가 있어요. 허니스트 친구가 저한테 작업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SF9 주호 프로듀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거 보면서 제가 작업을 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제 부산 대구 팬사인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질러서 활동의 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콘서트 앞두고 있고 또 네, 또 대만 팬미팅도 있고요. 가야 되는데 대만 팬미팅 갔다 와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콘서트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콘서트 음원들도 제가 만들고 있고 한 게 많아서 지금 좀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 아침에 머리 감았거든요? 근데 머리가 간지럽다. 아 이거 반지 얘기하시는데 이거 제가 한 1년 전에 V앱에서도 말했고 심지어 기사로도 났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필 와 잠깐만 엄청난 우연이다. 오늘 9월 17일 오늘이 저희 부모님의 결혼 24주년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셔서 저도 이따가 뵈러 인사드리러 갈 건데 네 이게 바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10주년 결혼기념일 반지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20주년 반지를 새로 맞추시면서 10주년 반지를 어머니 아버지 거를 저와 제 신동생 남동생한테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잃어버리려고 이쪽 왼손 약지에 딱 끼고 있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심지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가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보이세요? 결혼 10주년 반지 보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결혼 10주년 반지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거고 절대 항상 갖고 있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꽂고 자켓도 찍고 뮤비도 찍고 활동도 하는 거예요. 유튜버인 줄이래. 아니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항상 먹방 같은 거 보면 음식 보여드릴 때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인다고 해서 저도 해본 듯 해네. 네, 어쨌든 23년 동안 저와 제 동생을 이렇게 멋있게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 다시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일 전에였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시냐, 제가 열심히 곡 쓰고 해서 한글로 부모님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다 이랬는데 부모님이 싫대요. 계속 그냥 저희 앨범 몇 장만 줬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그냥 갖고 있고 싶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드렸는데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네,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그런 거를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작업실에서 오랜만에 보이는 V앱을 하게 됐는데 아까 그 트위터를 올리고 나서 어떤 분들이 트위터 답글에다가 작업실에서 V앱 좀 해주세요 이래서 그냥 바로 V앱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V앱 하러 왔어요. 오늘 피부과 갔다가 와서 바로 왔어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다음 주 추석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의 모든 콘서트, 모든 공연을 다 저희도 물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공연 준비 열심히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했지만 역대급으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런 회의만 해도 계속 지금 몇 번씩 하고 있고 또 오늘도 또 미팅도 잡혀 있고 저도 활동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밤을 새고 있고 네 그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콘서트 때 보실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정말 콘서트를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번 콘서트 때 제가 스포는 안 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껏 못 보신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잠깐 이게 이거야?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사실 확신은 못 드려요. 하지만 재밌을 거라는 거 진짜 러닝타임이 몇 시간이다. 아직 곡수도 정확하게 안 잡아놔갖고 아직 생각 중이어서 만약에 2시간을 한다 해도 그 2시간이 정말 30분처럼 느껴질 만큼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콘서트 하는 날짜가 조금 아쉽긴 해요. 저도 왜냐하면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학생 판타지도 많은데 근데 이게 또 저희가 뒤에 일정들이 진짜 스트레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어쨌든 미안하기도 하고 주호 오빠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는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작곡가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악을 안 했더라면 아버지의 뒤를 이었지 않을까요? 뭔가 광고 디자인 같은 거를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백시의 컴퍼니를 하나 부흥시키고 싶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캉스 누구야? 제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은 우리 멤버 중에 제 이상형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할게요.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멤버들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서로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한 명을 찝기에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근데 멤버들이 분명히 매력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또 괜찮아요. 오빠 동생 아니면 뭐 오빠 동생이 있다면 여동생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구한테 소개시켜줄 거냐? 그러면 저는 고를 수 있어요. 뭐 인성이 형, 재윤이 형 같이 이런 뭐 아유 솔직히 뭐 말 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굳이 저라면 그냥 잘 지낼 것 같아요 혼자.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 사실 V앱을 하게 된 것도 이유가 하면 제가 지금 작업하느라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하면 좀 마음 편해져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 함께 들어줘는 이제 공백기가 있으니까 뭔가 좀 해볼만 한데, 함께 들어줘도 시즌 제로 할지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생각 중이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말하는 TMI 하나 말해줄까? 이런 뭔지 찾았어. 태블릿 PC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말해드려. 이거가 제가 이제 데뷔 초에 쓰던 태블릿 PC인데, 사실 원래 유심 껴서 썼어요. 근데 한 2주 만에 걸려서 이것마저도 없어졌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켜져. 이 안에 내 모든 게 있는데 안 켜진다. 그리고 나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자, 프로니까 상표를 가릴게요. 자, 봐봐요. 여기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2개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눌러도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뭔지 아는 사람? 뭔지 모르겠대. 나 진짜 걸린 거 진짜 많아요. 옛날에 진짜 연습생 초기면 바야흐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영등포구청에 FNC가 있었어요. 그때는 FNC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FNC 뮤직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고인, 뭐라고 하죠, 그런 거? 고인돌? 모아이석, 뭐라 하죠?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FNC가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FNC 뮤직 시절 영등포에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안무를 배우던 댄스 연습실은 방배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FNC 댄스 팀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FNC의 댄스 팀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겼단 말이죠. 물론 저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댄스 팀이란 걸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온 거라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데, 그래서 혼자 한 서구가 들어오기 전까지 3달 정도 있었어요. 3달 동안은 혼자 이제 레슨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몰래 또 TMI, 제가 이제 지금 8년 7년이 지났는데 상관없겠죠. 근데 영등포에서 한창 벚꽃 축제 시즌이었어요. 서구가 들어오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이렇게 3명이서 벚꽃 축제 시즌에 도망가자, 안무실 가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움직였으니까 가는 척하면서 제 안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프로필 촬영이 있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보내놓고 벚꽃 축제를 보러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남자 3명이서 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다음날 걸렸어요. 다음날 걸리고 바로 2주 동안 쫓겨나고 맨날 반성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적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랑 서우가 이렇게 멋있게 SF9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불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지만 어떻게 7년 지났으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우리 연생들의 이런 소소한 일탈 같은 걸 알면은 뭔가 좋지 않을까요? 연습생이라고 연예인이라고 여러분들과 다를 거 없는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이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고 일탈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재 FNC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은 너무나도 성실하답니다. 근데 난 진짜 연습은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휴가 때도 그냥 나와서 연습했어. 왜냐하면 휴가 때 할 게 없었어. 왠 줄 알아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김석은 말고. 근데 석은 나랑 안 놀아줬다? 왠 줄 알아요? 쟤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너무한 자식. 갑자기 슬퍼. 뭔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아니 진짜 근데 연습을 열심히 했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개개인마다 남들이 보는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열심히. 이런 질문은 조금. 오빠 오늘의 양말 색은? 맨발.
웹툰 추천.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웹툰 하면은요, 제가 또 네, 웹툰 하면은 또 제가 한 웹툰 매니아거든요. 제가 모든 웹툰을 다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 제가 말했지만 저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아이돌이고 가수라고 연인이라고 해서 그런 웹툰 안 보는 게 아닌데 말해야 돼요. 그 그 그거 뭐였죠? 그 제목이 뭐였지? 아, 우리 오빠는 아이돌인가? 그런 아이돌이 있어. 그런 웹툰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아이돌이시고 여자분이 일반 분이신데 이런 사랑을 이끌어가는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막 그런 그게 뭐 솔직히. 그리고 또 뭐였지? 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웹툰이 있어요. 그거 잠깐 내가 웹툰 찾아볼게. 그거 이름이 정말 좋은 웹툰이라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들과 저와의 사이처럼 뭔가 이런 저는 항상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팬과 이런 가수 이런 사이로서 정말 제가 추천한 건 성공한 덕후라는 네이버 웹툰 수요일 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진짜 이 여기에 계시는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아이돌 분들이 생각하신 마인드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마인드 정말 이렇게 뒤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어떨 때 우리가 힘든지를 정말 제대로 표현해서 저는 이 작가분이 아이돌을 하셨던 분인가라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맞아, 여주인공이 손가락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돌 분들 멤버 중에 한 분의 손가락이 돼서 같이 일상을 겪는 건데 진짜 이거 추천. 근데 나머지는 뭐 우리 오빠는 아이돌 보면서 혼자 헛된 망상. 아니 헛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음 재밌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그 그 아 옛날에 알게 뭐야라는 웹툰도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로맨스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풋풋하잖아. 연애혁명 알죠? 연애. 자림이랑 걔 누구냐? 아, 공주영.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 이거 내가 팬사인회에서 말했구나. 어린이 감자탕 집 얘기해달라는데 그때로 돌아가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나이 11살 때죠. 근처에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 근처에 금강산 감자탕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탕 집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부모님이랑 외식을 풀로 갔어요. 거기에는 그 놀이시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고 13살까지 만 13세 그러니까 중1까지 들어가서 놀 수 있어요.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끄럼틀 있고 공들 깔려 있고 게임기 있고. 저는 제가 분명 말했어요. 전 11살이었다고. 11살인데 지금 페이스가 그때의 페이스거든요. 갔어요. 저 진짜 그날 엄청 울었는데 갔는데 갑자기 거기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어리잖아요. 저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으면서 들어갔는데 놀려고 동생이랑 손잡고. 근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랑 애들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혹시 여기 주의 좀 시켜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14세까지만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이상은 들어가시면은 기구들이 다쳐요 이러시는데 11살이었다고요.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에 11살 제 동생 10살 초등학교 3학년. 딱 봐도 키도 애기고 한데 딱 봐도 얼굴도 애땠을 텐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 심지어 우리는 학생증도 없고 심지어 신분증도 없어. 어떻게 보여줘. 부모님이랑 바로 빈정상해갖고 안 갔어. 11살이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마상이라고 하죠 요즘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 이후로
어떤 곳을 가도 놀이시설 있으면 근처도 안 갔어요. 적어도 3테이블 이상 떨어진 곳에 앉아서 나는 밥을 먹었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 놀이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 나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도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물론 유이왕이랑 탑블레이드 할 때 빼고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필드가 없으니까 거기서 고우슛하고 내 차례다, 내 턴, 듀얼 시작 막 이런 식으로 넌 죽었어 하하 막 이러면서 놀았지. 하지만 못 놀았다고. 내 친구들 나랑 똑같은 동갑, 심지어 나보다 형인 사람도 누나인 사람도 가서 노는데 나는 못 들어갔어.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나 갑자기 또 어이가 없네. 열받네 또. 여러분, 가지 마세요 놀이시설. 그리고 그런 평말 붙어있으면 아니야. 여러분 일단 당당히 들어가요. 나이가 맞다만. 하지만 저처럼 이런 억울한 이 가슴 한켠에 있는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편입니다. 아 짜증나. 갑자기 저 화났어요. 지금 주고 짜증났어요. 또 뭐가 있었지? 어쨌든 근데 감자탕은 맛있더라.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 왜 옥수수 못 먹냐?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자, 이것도 똑같아.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초4까지 전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한 박스 이렇게 서울 우유 해서 우유가 흰 우유가 나왔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흰 우유도 잘 먹었고 옥수수도 너무 옥수수를 맨날 찐 옥수수 이렇게 뜯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야 초등학교 4학년 감자탕 이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때부터 제가 옥수수를 한번 거하게 먹고 심하게 취한 적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옥수수 냄새만 맡아도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오바이트를 하거나 몸이 빨개지거나.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저는 혹시나 해서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심리적으로 싫어한다는 거 하니까 몸도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음, 아, 자, 고양이 영상. 트위터에 올라온 고양이 영상. 얘는 강아지, 살짝 닥스훈트 바디 페이스인데. 어쨌든 고양이, 그 친구가 제 기억이 맞다면 부르릉 촬영할 때 있었던 친구인데 이번에 질러서 촬영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친구가 그 친구가라고 해서 사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옆에다 이렇게 댔는데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무늬랑 생김새랑.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는 2박 3일 이틀 동안 계속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얘가. 근데 또 그때 제 손을 한번 깨물어서 그런지 제 손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깨물려고 그래갖고. 근데 정말 거기 촬영장 주인분께서 정말 잘 챙겨주셨나봐요. 살도 엄청 올라서 뛰지도 못하고 얘가 이제는. 근데 제가 정말, 그리고 잘 씻기는 씻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촬영장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공장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먼지도 많고 할 텐데 얘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주인분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동물 전 진짜 좋아요. 아, 제 마지막 팬싸 소감. 팬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도 봐요. 네. 저희가 저희 무대 모니터 하려면은 SF9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을 봐요. 저 그거 뭐였다? 내추럴 본 귀요미인 주호를 봐주세요 라는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옛날 그 리얼리티 찍을 때 타조 농장 갔을 때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타조 진짜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되게 무서워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거를 편집하셔서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이제 막 질러스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진 정말 이건 진짜 진작에 스포를 했으면 제가 진작 스포했겠죠. 왜냐면 저는 무법자고 반항자니까. 하지만 정말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아까 올린 트위터처럼 짧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뭔가 컨텐츠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새로 쓴 곡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분들과 뭔가 할 수 있다면 한다던가 정말 많은 걸 해볼 거거든요. 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할 거니까. 리더가 내년이라고 그러던데 정말 전혀 저는 들은 게 1도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활동해야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려면. 일단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저도 한번 그 M 카운트다운 녹화였던 것 같아요. 컴백 녹화였나? 둘째 주였나? 환타를 드리러 이제 여러분들 한창 찌고 있을 때 날씨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원이 형이랑 누구였죠? 인성이 형이었나? 누구였죠? 인성이 형이라고요? 네, 인성이 형이랑 환타를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나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되게 짜증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름에 활동을 되게 피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솔직히 차 타고 이동해서 대기실에서 시원한 대기실에서 하다가 그냥 녹화 때만 힘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더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에 시원한 데서 있다가 잠깐 나가는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음료수 캔을 들었는데 너무 미지근한 거야. 그래서 화가 갑자기 욱한 거예요. 제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우리가 6주 동안을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저희도 그날 들어가서 이런 날은 이렇게 더운 날은 차라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뵙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그 이후로는 안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 활동을 사실 많이 피하고 싶었어요. 이 피구가 지금 방금 막 피구과 가서 막 레이저 칙 이러고 왔어요. 물갈이에 떠라고요. 어쨌든 어쨌든 다음 활동 때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최대한이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기후 환경일 때나 아니면 만약 정말 춥거나 정말 덥거나 할 때를 한다면 그때는 최대한 안에서 우리끼리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냥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테니까 그만큼 약속을 하고 또 이번 활동에 대한 느낀 점과 생각들을 제가 최근에 공카에다가 올렸는데 정말 진심이었어요. 100% 진심이었고 그냥 네 항상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맘마미아까지의 모든 활동들은 끝나면 후련했어요. 준비한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항상 2달 주기로 달렸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쉴 수 있나 이러면서 후련한 마음이 정말 컸어요. 솔직하게는. 근데 질러서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었어요. 활동을. 정말 판타지분들도 많이 늘었고 녹화를 하든지 어딜 다니든지 저희 스스로 되게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어딜 가나 판타지 분들의 소리가 훨씬 컸고 밝았고
예의도 발랐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주 듣고 내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질러서 활동을 6주가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끝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뒤에 콘서트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중간에 남미 갔다 온 것처럼 또 중간에 갔다 오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러서 활동을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했지만 어쨌든 이번 활동을 할 때 정말 방송국 분들도 우리를 너무 잘 챙겨주셨고 모든 방송국이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특히 놀랐던 거는 정말 녹화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심지어 생방 때도 녹화 못지않게 응원을 해주셔서 되게 웃었어요. 그냥 무대에 누워서 노래가 나오면서 이러고 있는데 되게 흐뭇한 웃음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맙게 느꼈고 우왕 100만이다. 대박이네. 대만이다. 어쨌든 여러분들 질러스 활동은 저한테는 제가 10년 뒤에 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앨범이에요. 모든 앨범을 잊지 못하지만 내가 활동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100% 행복했던 몸이 힘들고 해도 활동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활동이 질러스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좋아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제 자작곡을 넣을 수 있었던 뜻깊은 앨범이어서도 좋았고 포토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회사에서도 제 자작곡을 많이 넣어주시려고 하고 정말 많은 발전도 있었고 많은 변화도 있었던 좋은 쪽으로 그래서 뿌듯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또 녹음도 있고 미팅도 있고 해서 가봐야 되는데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다면 최대한 자주자주 오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건 정말이에요. 팬들 힘들까봐 여름 활동 피하고 싶다는 연예인 처음 봤다. 뭐 진짜 감동이다 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시간 내서 와주시고 앨범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도 충분한데 이번 여름은 특히 힘들었을 텐데 그 땡볕까지 기다리셔야 했나 기다려주신 것 자체가 감사함을 떠나서 진짜 미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났어요. 그냥 이렇게 쪄 죽겠고 한데 활동을 하게 돼서 진짜 짜증이 많이 났었던 특히 그 환타날은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 저희도 앨범을 낼 수도 있고 나와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그때처럼 미니 팬미팅을 한다거나 뭔가 여러분들을 보러 갈 때만큼은 제가 뭐도 안 되는 애지만 적어도 그런 땡볕에 기다리게 하고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안 하고 그냥 브이앱을 하든지 아니면 뭐 녹화할 때 차라리 그때라 음료를 드린다든지 뭔가를 드린다든지 그게 낫지 서로 춥고 서로 몸 아프면서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지만 어쨌든 질러서 활동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어서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수고 많았고 FNC 엔터테인먼트도 너무 수고가 많았고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수고 많았던 활동. 이제 한국 콘서트 단독 콘서트가 남아있는데 질러서로 새로 저희를 좋아하게
되신 분들 많고 정말 꾸준히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절대로 실망을 안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좋은 곡,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인사드릴 거고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조금씩. 그리고 스포할 수 있을 땐 스포할 거예요. 예고 없이. 어쨌든 저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 저는 뒤에 스케줄도 있고 또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학생분들은 학교에 있을 거고 또 학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인 분들도 많고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녁 잘 챙겨 드시고 아직 이제 여름이 다 갔다고 해도 낮에는 또 덥기도 하고 또 밤엔 또 하필 추워요. 일교차가 되게 심한데 옷도 따뜻한 거 챙겨 다니시면서 추울 때 꼭 걸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도 안 아프게 잘 관리할 테니까 그리고 즐거운 추석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몸 건강히 고향이나 그 집을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 콘서트 때 봅시다. 질러스 활동 수고 많았고요. 저는 갈게요. 안녕.